네. 용돈 주는 거 몇 살부터 해야 되나요? 라는 걸 지금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뭐 7살, 9살 지금 나이대가 굉장히 많거든요. 언제가 좋을까요? 일단은 정해진 공식은 없어요. 근데 몇 가지 포인트는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뭐냐면 아이가 더하기 빼기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쵸. 돈 계산 할 줄 알아야 되고 돈의 크기를 알아야 돼요. 네. 아, 그렇죠. 아주 어린 아이들한테 네. 뭐냐면 500원짜리 동전 주고 10,000원짜리 딱 주면은요. 네. 500원짜리 고른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맞아요. 이쁘게 생겼고. 네, 자기 동전 듣고 또 저희 아들 같은 경우 일단 뭐냐면 동전 중에서 옛날에 나온 거. 네. 어디서 듣긴 들은 거예요. 그래서 500원짜리 중에 100원짜리 중에 숫자가 옛날 숫자인 거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어디 가서 물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죠. 뭐냐면 셈을 치를 줄 알아야 돼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처음에 주더라도 네. 적응이 안 돼요. 왜? 안 하던 거니까. 어른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예비 기간을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돈 주기가 뭐 한 달 주다, 한 달부터 월급은 한 달이지만 처음에는 적응을 못할 것 같으면 3일. 네. 3일 주다가 좀 잘하면 일주일. 네, 가장 좋은 방법이 한 달씩 주는 한 거예요. 달씩. 예. 이런 것들 잘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네. 야, 근데 그 돈의 가치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면서 예. 제가 아까 얘기했던 어떤 생색내기. 네. 이거 엄마가 그냥 버는 돈이 아니야. 그럼. 그래도 정말 고생하는 거야. 이런 거 하는 건 나쁜 거는 아니죠. 아, 그렇죠. 뭐냐면 그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일부러 데려가 가지고 네. 같이 이제 이렇게 일하는 걸 보여줘요. 네. 그러면 아 이게 힘들게 버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것에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르거든요. 공개하실 가계부를. 그러니까 네가 학원을 얼마비를 쓰는지 그렇죠. 알려줘야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알아요 반에서.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도 얘기를 해요. 누가 학원 많이 다니고 네. 거기 학원 좋은 학원이고 여기 얼마짜리고 다 알아요 아이들이. 뭐 중학교가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아이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 집에서 얼마나 버는지는 몰라요.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이거를 알려주면 실제로 그런 경험치들이 되게 많습니다. 얼마를 버는데 너한테 얼마 쓴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 그래요. 좀 아껴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그렇죠. 그럼. 네, 이거를 보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네네.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용돈 줄 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주고 알아서 해. 군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적응 기간을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면 아이들도 인격체이기 때문에 네.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네가 쓰는 돈이 이만큼을 써. 그 애들 소비 패턴이 있거든요. 같이 계산해 본 다음에 여기서 같이 해봐서 이 정도는 중요할 것 같아. 근데 아이들이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더 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갑을 해야죠, 갑을. 갑을 한다고 갑을 한다고. 해야죠. 밥을 해줘도 되는 거예요? 네. 갑을 하죠. 네. 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는 용돈 계약서 쓰시는 거예요. 아이와 같이. 네. 용돈 계약서 괜찮네. 계약서 네, 괜찮다. 용돈 계약서에 네. 갑을 저항도 넣으시는 거예요. 아. 근데 갑을도 뭐냐면 한꺼번에 다 갚어 그러면 많이 썼으면 얘가 그 다음 달에 너무 돈이 없으니까 그쵸. 힘들잖아요. 계속 네. 마이너스가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갑을도 할부를 갚게 해준다고 해요. 이런 것도 아이와 같이 협상을 하셔가지고 머리가 아프네요. 만드셔야 갑자기 돼요. 갑을까지 되니까. 결국 쉽지 않습니다, 용돈 교육이. 그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돈은 약속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돈은 약속이고 이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하나 또 이제 우리가 부모로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네. 이 돈을 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내 아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줄로 삼으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죠? 너 그렇게 엄마 용돈 안 준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안 그거 된다. 엄청 치사한 치사하네요. 거거든요. 네. 물론 이게 영향력은 있고 파워가 있어요. 그쵸. 그러나 이 용돈이라고 하는 것이 아이들의 통제 수단이 아니라 이 아이들의 발달 수단이 되도록 네,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부모의 중요한 역할이죠.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용돈을 줄 때 약속한 날 반드시 주셔야 돼요. 네. 만약에 월급 받을 때 하루 늦게 나오면 기분이 어때요? 아, 나쁘죠. 이거 뭐. 똑같습니다, 신뢰가 아이들도.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아이들이 약속을 지키게 하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용돈 줄 때 며칠 날 준다 그러면 무조건 줘야 돼요. 네. 무조건. 무조건 줘야 되고. 네. 아니, 근데 용돈을 달라 그러는데 용돈을 줬어요. 근데 네. 맨날 뭐 부족하다고 맨날 이렇게 뭐라 그래요. 민원이 네. 자꾸 들어온단 네.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아니, 일단 그거는 아이하고 다시 또 협상을 하든지 협상을 해야 되죠. 재협상을 해서. 그래서 뭐냐면 용돈 계약서를 무제한으로 하시면 안 돼요. 네. 요번 용돈 계약서는 6개월이나 1년 단위 먼저 딱 정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애가 적응하는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발달 과정이 말씀하신 발달 과정에 있는 거기 때문에 갑을 계약서 조항도 좀 이게 쓰다 보면 또 이게 또 생각과 다르게 다를 수도 있으니까 네. 다시 재조정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협상 과정을 끊임없이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변호사가 쓴 책이 있어요. 제가 협상 전문가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네. 협상을 해보니까 비즈니스 협상은 너무 쉽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이 있더라. 아이하고의 네, 협상인가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협상입니다. 그게 자녀와의 협상인 거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뭐 지능적인 면에서도 나하고의 네. 눈높이를 맞추는 게 어렵고 아니 이번 주말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지웅이가 그러는 거예요. 지민아 있잖아 너하고 나하고 지금까지
크는데 돈 들어간 게 1억은 될걸? 갑자기 얘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1억은 될걸? 그래서 내가 솔직히 더 되는데 얘네 더 되지 않을까? 속으로 생각하고 확 계산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돈을 아껴야 되는 거야. 네. 엄마가 돈을 아끼라고 얘기하는 거는 엄마가 가난해서 아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애가 그렇게 얘기를 해? 아니 너무 고맙게 그 얘기를 딱 해주는 예. 바람에 이런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 진짜 엄마가 돈이 없어서 아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 아껴둬야지만 잘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딱 했는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분들은 특히 이제 6.25 전쟁이 있어가지고 아이와 돈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껄끄럽게 꼭 해야 돼? 생각하시죠.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맞아. 드는데 그리고 아끼라는 얘기가 예. 혹시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기죽을까봐. 힘들어서 이러나라고 생각할까봐 좀 조심스러운 것도 근데 있잖아요. 실제로 아이들과 공개해서 대화를 해보면 아이들의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지어 초등학생만 돼도 아파트 시세를 다 알아요. 그렇죠. 또 학교 가는 길에 그 부동산 중개업소에 시세 다 붙어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지 몇 평 사는지 다 아는 세상이기 때문에 또 인터넷 들어가서 보게 되면 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서 숨긴다고 숨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이와 다 같이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아이하고 대화가 되고 용돈 계약서까지 딱 썼어요. 네. 네. 매달 용돈을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용돈을 뭐 하고 매달 용돈을 딱 주기로 했어. 근데 뭐냐 엄마는 그렇게 하는데 아빠가 뒷돈을 줘. 네. 그거는 이거는 옳지 되게 않다고 중요한 게 봐요. 뭐냐면 네. 부부가 이런 규칙을 가질 때에는 함께 동의하고 같이 참여해야 되는데 네. 꼭 보면 부부들 중에 한 사람은 꼭 관대해요. 특히 맞아요. 아버님들이 술 네. 한잔 하고 네. 오셔가지고 네. 그렇지 그러면 아빠 이러면 기분이 안 됩니다. 그것들 조금 절대 안 조심해야 됩니다. 되죠. 네. 아니 용돈 우리는 들어갔을 지금 때. 막 그랬잖아요. 네가 용돈을 모아서 네가 사고 싶은 걸 사고 네. 이런 걸 가르치라고 그러는데 또 어떤 아버님들이 이런 게 있어요. 무슨 소리냐고. 어렸을 때부터 사보고 싶은 걸 탁 사봐야 애가 나중에 헛헛한 마음이 없어서 나중에 딴짓을 안 한다고. 이렇게 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얘기했던 그 연장선상인데 네. 분명한 것은 부부끼리의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그럼요. 딱 합의가 돼야 의견이 딱 되는 합의가 돼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맞습니다. 원칙을 네.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네.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이 앞에서는 돈 문제로 싸우시면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아, 왜냐면 돈 갖고 싸우면 아무리 용돈 교육을 부부가 딱 합의해서 했다 하더라도 네. 아이가 딱 돌아서서 엄마 아빠 돈 갖고 싸우면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싸우도 밖에 나가 싸우셔야 되는 거죠. 네네. 왜냐면은 두 가지 애들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우리 집은 돈이 없어서 싸운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돈에서 부정적 감각을 하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돈에 집착하는 아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거 반드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용돈을 가지고 아이하고 계약서도 써보고 네. 협상도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그 다엘맘님께서도 보내주셨어요. 협상력은 사회성에도 도움이 되겠네요라고 하셨는데 네. 역시 이게 이렇게 크다 보면 나중에 사회생활 하면서도 뭔가 계획적이 되고 훨씬 더 좋아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저희도 사회생활 때 해보지 않습니까? 네. 사회생활 하면서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은 협상이에요. 협상이라는 게 무조건 내가 가격만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그래서 네덜란드 같은 나라들은요, 이게 네. 장사꾼의 나라고, 장사꾼의 나라라고 그러는데 여왕 기념일 날에 온 나라가 벼룩시장을 열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네. 근데 쉽게 절대 안 팔아요, 어른들이. 네. 예, 협상을 가르치니까. 쉽게 싸게 주는 게 아니에요. 네, 왜 그걸 가르치냐 그러면 이 세상에서 모든 그 어떤 비즈니스를 거래를 할 때 협상을 하지 않고서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이들과 협상하는 것 자체는 애를 기를 죽이거나 네. 아이들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사회성을 키워주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아들도 MQ가 되게 높은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떼쓰고 조르고 그러면 내가 아빠가 절대 안 사주니까 얼마 전에는 문방구를 갔는데 지가 갖고 싶은 게 이만한 큰 게 있는 네. 거예요. 블록 장난. 예, 엄청 그래도 되게 비싸요. 그렇게 그걸 비싼 거 보더니 이거 몰라요, 사고 애들이. 싶으니까 이걸 네. 가 보고 있다? 네. 근데 조르지 못하잖아. 조르면 절대 안 사주니까. 근데 우리 아들이 이러는 거야. 야, 이거 아빠 책상 위에다가 블록으로 딱 해놓으면. 만들어 놓으면. 장식해 놓으면 참 꼴이다, 이거. 계속 보고 있는 거야. 안 사줄 수가 없더라고. 그렇게 하니까 능글능글하니까. MQ가 높아.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아빠 책상에 논다는데 네, 아빠 그건 책상에 아빠를 논다는 위해서 하는 거지 네.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애가 똑똑해. 아, 그쪽으로 그렇네. 알고. 아까 그 광명희 님이 네. 뭐라고 올려주셨냐면 네. 친인척이 올 때마다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가신대요. 오. 그럼 이제 사실은 모든 계획이 다 허사가 되고 물거품이 그렇죠.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통장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통장을 3개를 만들려고 말씀드려요. 네. 우리는 돈은 다 같은 돈이 아니에요. 돈은 다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통장은 뭐냐면 아이들이 생활비로 쓰는 통장. 네. 두 번째는 1년 뒤에 내가 뭐 블럭을 사고 싶다. 네. 이런 통장. 세 번째 통장이 미래 설계를 위한 통장. 10년 뒤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우주여행 가는 시대가 열릴 거거든요. 네. 한 20년 지나고 나면 저는 우리 아이들은요 우주여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주여행을 가기 위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돈. 그것이 네. 미래 꿈을 위한 통장.
그래서 저는 그걸 미래통장, 꿈통장이라고 그러는데 네. 세 개로 나누어서 주시고 세뱃돈과 같이 이렇게 가외돈으로 생기는 돈은 가급적이면 네. 꿈통장 쪽으로. 꿈통장 쪽으로 해서 아이가 그 돈을 가져서 네가 이거를 10년, 20년 뒤에 네가 할 수 있는 것. 뭐 여행도 좋고. 네. 이런 것들과 같이 얘기하시는 용도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빠도 통장이 2개인데 애가 3개가 세 개가 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아이에게 용돈을 좀 지혜롭게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요. 아이 이름으로 통장 만드는 방법도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일단은 우리 아이가 용돈만으로도 MQ가 쑥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은데 MQ를 더욱더 올릴 수 있는 방법 잠시 후에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이 10시 8분이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이브 토크 부모. 네, 무엇보다 저는 그냥 아이들이 돈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예. 만만한 게 아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다라는 것을 알고 크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려서부터 이렇게 돈에 대한 관념이 좀 커져야지만 네. 부자 DNA 뭐 이런 것도 생기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애들한테 용돈을 주고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용돈을 주고선 이제 뭐 끝! 너 던져! 이렇게 아니고 사실은 네. 저는 이제 애들한테 바라는 게 있었어요. 용돈을 주면서. 친구들이랑 써라. 지금 상황에서는 뭐 웬만하면 뭐 다 이렇게 사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얘가 용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근데 2만 원 준 이유는 친구랑 써라. 왜냐면 뭐냐면 좀 어떻게 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예,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통 크게 키우고 있어요, 약간 지금. 좀 자기가 쓰면 그 주위에 친구들이 몰리니까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네. 그것도 어느 정도겠죠. 근데 이게 제가 그 아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네. 보통 요즘은 어머니들 중에 일부 엄마들 그러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만 이렇게 어울리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그 아버님 안 그러셨던 거예요. 사람을 사귈 때 공부 잘하는 애와 공부 못하는 애, 그다음에 부잣집 아이와 어려운 집 아이를 사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 어려서부터. 근데 이 집안의 가세가 기운 거예요. 네. 근데 결국 도와준 거는 공부 잘하고 부잣집애가 아니었던 거예요. 어려서부터 어려워가지고 일찍 고등학교 마치고 사회 전선 뛰어들어서 네. 열심히 자수성 간 친구가 나중에 이 친구 어려웠다는 얘기를 듣고서 살아보니까 야, 나 네. 어렸을 때 나한테 가장 잘했던 건 너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친구 자기 회사에 취업을 시켜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우 미래가 밝다.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너무 좁히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인간관계를. 뭐가 걱정이 되냐면 네. 저도 아이들이 어떨 때 이제 뭐 친구하고 뭐 간식을 사 먹었다. 그러면 그냥 10,000원 후딱 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음료수 한 5명하고 먹어보면 뭐 그냥 물에 뭐 10,000원이에요. 사죠. 그러면은 한 달 용돈 2만 원 받아 10,000원을 이건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용돈도 어떻게 재테크 하듯이 알맞게 잘 운용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아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싶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네네.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간이 짧은 건 저축을 하는 거예요. 네. 기간이 긴 거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래서 아이들과 꿈과 연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세 개의 기둥을 세우셔야 돼요. 상활비 통장 기둥 하나, 네. 그다음에 1년 뒤에 쓸 돈 기둥 하나, 그다음에 네. 10년, 20년 뒤에 나의 꿈을 위한 기둥을 하나. 투자는 전부 다 이 세 번째 쪽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용돈 교육은 소비 교육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우리가 돈은 소비만 하나요? 아니죠. 저축도 하고 뭐 하나 해죠. 투자도 네. 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용도별로 생활비 쓰는 소비 통장, 그다음에 저축 통장, 투자 통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것도 게다가 우리나라 세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한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2천만 원까지 증여가 가능하시니까 네. 아이들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중요, 이거 네 돈이야. 그리고 또 하나 아이가 이제 저축을 되게 잘했어. 투자도 네. 잘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매칭 서비스. 그러니까 보상을, 네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아빠, 엄마가 매칭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 꿈 통장을 아껴서 10,000원씩 넣게 되면 10,000원 매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돈이 더 빠르게 불어나는 속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아이들이 돈 모으는 재미가 생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 쓰는 재미보다 정말 재미난 거는 그쵸. 돈 모으는 돈 재미죠. 모으는 재미다. 근데 맞아요. 용돈 교육은 많은 분들이 하실 때 지나치게 소비만 보신다는 거죠. 앞으로는 네. 이 모으는 재미 쪽도 하시는 시대가 된 거죠. 재테크 쪽도 아이들한테 얘기를 좀 예.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재테크하면 어른의 얘기로만 생각했는데 그럼. 아이들한테도 재테크를 얘기를 해줄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솔직히 그 재테크라는 말 자체가 어려워요. 어려워요. 사실 뭐- 나도 네. 못하는데 뭐. 그 재테크란 말은 쓰지 마시고요. 네. 저는 그 미래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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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는 예, 거다. 그리고 재테크에 대해서 그러면 정확하게 아이들한테 이제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금융회사나 뭐 정부 기관에서 네. 그 청소년, 초등학생 경제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저축과 투자 개념을 가르치기 어렵잖아요. 네. 좋은 보드 게임도 나와 있어요. 아이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모바일 게임만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아날로그적인 보드게임이 훨씬 더 아이들의 뇌 건강에 좋다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네. 이렇게 저축과 투자를 가질 수 있는 보드게임이 네. 서점에만 가시면 많이 있고,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저희 아이랑 해봤는데 네. 너무 재밌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아빠 나 돈 벌어야 되니까 게임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오늘 이거 팔고 사고 팔면 돈 버는 거야. 네네. 이런 개념이 생기고, 투자라는 것 자체가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예.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말로 하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네. 그러니까 보드게임과 같은 좋은 교보제가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적극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요즘 교육 캠프들이 되게 많으니까 네. 그런데 네. 많이 하시는데 재미난 거 하나 있습니다. 뭐예요? 보통 이렇게 학원 설명회나 이런 데 가면은 네. 엄마들이 더 많아요, 아빠들보다. 그렇죠. 훨씬 많죠. 근데 경제교육 캠프를 가보게 되면 네. 엄마가 많을 것 같아요, 아빠가 많을 것 같은데. 아빠가 더 많을 것 아빠가 같아요.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아빠분들이 피곤하시더라도 네. 주말 같은 날 이렇게 경제 캠프 같은 거 있으면 아이 손잡고 한번 가보시는 것도 아니 좋을 것 근데